자, 오늘은 지난번에 못했던 로프트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이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스탠다드, 익스텐디드, 그다음에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필요했던 뭐 스캐터라든지 쉐입 머지라든지 뭐 프로블렘 이런 것들을 했는데 테레인까지 했죠. 나머지는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프로커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용한 명령어긴 한데 거의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프로블린을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블린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의 블린 교수가 만든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이걸 만들어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블린이라고 하는 게 에러가 많이 떠가지고 프로블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로블린을 그냥 쓰시면 되는데 얘도 간혹가다 이 에러가 뜨는데 에러가 뜨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형태가 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이 프로블린을 이제 수차례 뭐 다섯 차례 여섯 차례 하면 에러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엔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불린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그나마 좀 쓸만한 것 같아. 그래서 사용을 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하죠. 근데 이제 조금 여러 번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왜냐하면 이제 이 오류가 계속 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프트라고 하는 것을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이 로프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거. 그래서 오늘 내가 간단하게 요 의자 체어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요 다리 한 짝만 만들었었는데 일단 다 치워버리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의자를 만들려면 일단은 이 로프트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로프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을 지정해주고 다시 얘기해서 쉐입에 들어가서 어떤 서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서클 하나 만들고 좀 큰 거 만들고 그다음에 작게 만들고 그다음에 완전히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단면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에서 내가 이 스플라인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뱀처럼 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뱀인가 이게? 이게 뱀처럼 안 생겼죠? 그래서 뱀처럼 만들기 위해서 얘를 요거는 좀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얘를 스플라이드로 바꿔가지고 지금 이거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로프트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니까 자 이걸 스플라인을 바꿔주시고 이 가운데 있는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를 이 버텍스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옵션이 나와요. 이때 우리는 비주얼이라고 하는 것을 써봅시다. 자, 비주얼을 쓰는 순간 이 녀석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녀석들을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정하고 또 조정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딱딱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자, 이 곡선도 사실은 이 맥스에서는 계산을 할 때 얘를 단순화시켜야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을 꺾을 것인가 이걸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인터폴레이션 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보면 렌더링, 인터폴레이션 이렇게 나오죠. 쉐입을 하면 이런 게 항상 뜨게 돼 있어. 이때 인터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폴이라고 하는 것은 극점과 극점이잖아.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극점과 극점 사이에 6개의 스텝을 넣겠다는 얘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스텝수를 늘려주잖아. 18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단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18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가지고 인터폴레이션 값을 늘려주고 이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그러네. 얘를 조금 상하로도 좀 나왔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아이고,
그러셨죠? 요거 가져갈게요. 자, 이 로프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고 그 다음에 쓸모가 많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 경로에 따라서 이 단면이 이 경로를 따라 가지고 가면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로 지점일 때는 얘를 쓰고 한 50% 됐을 때는 얘를 쓰고 70%는 얘를 쓰고 90%는 얘를 쓰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 경로, 패스라고 그러죠. 경로.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경로에 해당하잖아요. 이 경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쉐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쉐입의 개수가 많아지면, 즉 단면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오히려 얘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자, 이와 같이 경로를 선택한 다음에 Create Geometry, Compound Object를 선택하시고 로프트를 합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get pass냐, get shape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pass를 가지고 있잖아요. pass 경로. PATH라고 하는 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way, road. 그래서 우리는 get shape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get shape를 짠 해가지고, 여기다가 얘를 가지고 지정해 줄게요. 그러면 이 형태대로 이게 나오죠. 그죠? 자, 이때 pass를 지정해 줍니다. 이 녀석을 100%로 해볼까? 해가지고 이 작은 녀석한테 넣어줬어. 그럼 어떻게 돼? 처음부터 작은 녀석까지 이렇게 어떤 이 크기가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한 30% 정도에서 이렇게 쉐입을 해가지고 제일 큰 녀석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뚱뚱해졌죠. 그 다음에 70% 지점에서 여기가 제로 지점이고 여기가 100%, 0%, 100%가 되잖아요. 그 제로냐 100%를 정하는 것은 이 녀석의 위치를 가지고, 이 녀석이, 그러니까 이 라인을 그릴 때 얘부터 시작했다, 이 포인트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70%에서 얘를 쉐입을 해가지고 또 지정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형태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요 네 가지 단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녀석들은 사실은 조금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modify에 들어가면은 로프트가 실행이 된 게 나와요. 다시 할게요. 예, 선택을 하시고, 이쪽에 있었잖아. 선택을 하시고 나서 modify를 보면은, 자, 이와 같이 로프트 해가지고 내가 조금 전에 했던 작업들이 보입니다. 로프트에 플러스가 돼 있잖아. 이 플러스가 된 부분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쉐입하고 패스가 나오잖아. 이때 패스를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패스가 이쪽에 있는 거고 이 패스의 어, 버텍스 이 버텍스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형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형태를 조금 움직여 가지고 만들어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버텍스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다 동시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녀석을 조금 더 빼낼 수도 있는 거죠. 빼냄에 따라서 이 퍼센티지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쉐입을 18로 했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32로 했다. 훨씬 더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패스라고 하는 것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쉐입도 그래요. 쉐입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들을 좀 이제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녀석을 글로 돼 있네. 조정해가지고 두께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의사협회인가?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 맥스로 뭘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창자가 있는데 뭐가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프트의 어떤 형태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시고. 자,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의자는 크리에이트에 들어가서 쉐입을 가지고 먼저 섹션, 단면을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단면을 만들 때는 렉텐글을 쓰는데, 자, 중요한 게 이 크기를 좀 잘 주목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일 큰 거니까 0.45에, 그다음에 0.15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0.45에, 자, 크기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0.45, 높이가 0.45예요. 위드스가 0.15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 단면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단면은 얘를 카피해 가지고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속성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렉탱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조금 작은 걸 하나 만듭니다. 이때 크기는 0.3에 0.12로 해줍니다. 정리해 볼게요. 작은 렉탱글과 큰 렉탱글을 만드는데 만드는 방법은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옆에 있는 쉐입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렉탱글이라고 있어요. 그 렉탱글에 들어가서 크기를 0.4에 0.12짜리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0.45에 0.15짜리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듭니다. 그죠? 자, 이 두 가지를 만들고 나서 얘네 둘을 다 선택을 하고 나서 마우스를 기준어에다 갖다 대시고 기준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컨버트 2가 나오죠. 네,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이 컨버트 2라고 하는 것은 변환할 수 있는 어떤 그 변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얘기해요. 자, 컨버트 2 해가지고 얘는 라인이기 때문에 컨버트 2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인으로 스플라인 만드시고 그러면 이 녀석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에디터블 스플라인 상태가 될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된 부분을 클릭을 하거나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 얘를 누르면 똑같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서 두 개의 버튼을 살짝 좌측으로 이동해 봅시다.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형태를 좀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방법은 선택을 하고 두 개 다 선택했습니다. 마우스를 요 빨간색 버텍스에다 갖다 대시고 그 다음에 버텍스 오른쪽 요거 내가 일단은 보세요. 내가 한 번 더 할 테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비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불행히도 이 선들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텝 수를 조금 높일게요. 24로 한번 바꿔볼게요. 훨씬 부드러워졌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지금 변형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마우스를 이 기준호의 X, Y 플레이나 여기다 갖다 대세요. 그럼 얘가 하이라이트 노란색으로 바뀌죠. 자, 이때부터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를 살짝 좀 올려줍시다. 얘는 살짝 X축으로 좀 빼주시고 마찬가지로 얘를 조정해 줍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 자, 얘는 잘 됐는데 지금 얘는 지금 뭘로 되어 있냐면은 비주얼 콘으로 돼 있어요. 콘은 이제 이 핸들 있죠? 핸들이 이제 양쪽으로 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변형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쁜 단면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얘도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선택을 하시고, 그 녀석을 비즈로 바꿔주시고, 얘를 살짝 왼쪽으로 하고, 더 갑시다. 이렇게. 이건 너무 각도를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 녀석을 좀 부드럽게 하면서 Y축으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스텝 수를 24로 바꿔주시고, 그럼 훨씬 부드러운 단면이 두 개가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단면 두 개 만들어졌으면 색깔을 좀 살짝 바꿔놓을게요. 헷갈리니까. 흰색으로 바꿔놓을게. 아, 더 안 보이네. 흰색으로 바꿔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이 단면이 되는 거고, 경로를 만들어야겠죠. 자, 경로는 create, shape, rectangle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를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크기는 0.6, 65, 0.65.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좀 크다 싶으면은, 뭐, 이건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 0.6, 뭐, 5, 뭐, 이렇게 만들어서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얘를 마찬가지로 변형을 시킬 겁니다. 잘 보세요. 어? 자, 이 녀석을 잘 헷갈리니까 여기 좀 그리드를 좀 빼버릴게요. 쇼 그리드를 리즈라고 되어 있네. 얘를 해제를 해주시고. 자, 이 렉탱글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에디터블, 편집할 수 있는 스플라인 상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버텍스를 눌러서 두 개의 버텍스를 선택하고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필렛이라고 있어요. 자, 이 필렛이라든지 뭐 챔퍼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은 목수가 쓰는 단어예요. 목수가 여기 이제 나무가 있으면 이 끝에 부분을 정리하는 걸 이제 뭐 챔퍼로 한다 아니면 필렛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부드럽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플랫 값을 최고치를 줍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나오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스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텝 수를 좀 늘려줄게요. 24로 늘려줄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두 개가 붙어 있질 않아요. 원래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얘네 둘을 쉽게 용접을 해버리는 거야. 용접을 하면 딱 붙겠죠. 용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영어로? 웰드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버텍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웰드가 있어요. 이 웰드 값을 조금 높여주시고 웰드를 짠 누르면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제 에드블 폴리 상태에서 이 상위 버전 상태로 올라갑니다. 봅시다. 여기 한번 만들어졌죠? 자, 이 쉐입은 나중에 그 사람이 앉는 방석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버튼을 누르고 Z축 방향으로 쭉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카피가 되죠. 이때 인스턴스나 레퍼런스를 쓰면 절대로 안 되고 카피를 쓰셔야 됩니다. 카피를 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를게요. 자, 헷갈리니까 밑에 있는 녀석은 잠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hide selected, 즉 선택이 된 녀석을 잠시 hide, 숨기다는 얘기예요. hide라는 얘기는 지운다, delete하고는 틀리게 됩니다. 잠시 이제 안 보이게 한다는 얘기죠. 자, 이걸 hide selected를 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다 됐습니다. 이제는 뭘 하냐? 이 경로를 따서 얘네들이 움직이게끔 하면 되는 거죠. 방법은 얘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다각형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를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는 방법은 modify 가서 세그먼트가 나올 거예요. 자, 버텍스는 이 점을 얘기하는 거죠. 세그먼트는 여기 있는 선들을 얘기해요. 그죠? 우리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딜리트, 제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지워집니다. 그죠? 자, 지워져 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로를 따라 움직이게끔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버텍스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노란색이 여기 있죠?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내 생각에 이쪽이 노란색이 돼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요거를 바꾸고 싶으면 이 녀석을 선택을 해서
make first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점이라는 얘기예요. make first라면 얘가 이제 노란색으로 바뀐 걸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버텍스 해제한 상태에서 이 녀석을 선택을 하시고 다시 할게요. 경로에 해당하는 이 렉탱글을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에 지오메트리에 컴파운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로프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 로프트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 현재 경로에 해당하는 패스가 선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get pass가 아니라 get shape를 해가지고 단면을 선택합니다. get shape를 해가지고 작은 녀석을 선택을 해줍니다. 아, 이게 잘못됐다. 이게 뒤집혔거든요. 지금 이게 안쪽으로 들어왔잖아. 다시 해주고 처음에 맞았네. 선택을 해주시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을 make first로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버텍스상 노란색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다시 할게요. 경로를 선택하시고 Create, Geometry, Compound Object 그리고 여기 보면은 Loft라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경로를 선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면에 해당하는 shape를 얻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get shape 해가지고 큰 녀석이 아니라 작은 녀석을 선택을 해줍니다. 잘 됐죠? 자, 이때 우리는 패스를 50% 지점, 여기 지점을 얘가 이제 0%, 50%, 100%가 되는 거잖아. 50% 지점에 쉐입을 큰 녀석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50% 이상은 계속 큰 녀석으로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다시 100% 지점을 찾아가지고 쉐입에 들어가서 작은 녀석을 선택을 해줍니다. 됐어요.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의자의 뒤에 부분이 완성이 됐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이게 밑으로 이렇게 쳐졌죠. 자, 쳐져 있는 부분을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방법은 어, 자, 이제 modify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로프트가 있죠. 로프트에 플러스된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자, 중간에 쉐입의 위치를 바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쉐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선택을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빨간색으로 이와 같이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는 프론트 뷰를 보면서 이 하부가 평평하게 될 때까지 이 녀석을 위로 올려줍니다. 눈대중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건 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아직도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방석을 밑에 요 크기로 만든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가 이걸 갖다 보니까 중간 지점에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죠. 똑같죠. get, 쉐입에 들어가서 이 녀석의 위치를 이동을 해주시고, 네. 이 녀석의 위치도 이동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동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이드 시켰던 녀석을 가져옵시다. 그렇죠?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unhide all을 해보세요. 그럼 밑에 이 녀석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 방석 부분은 쉐입이기 때문에 이 쉐입을 익스트루드, 튀어나오게 함으로써 입체를 만드는 방식을 선택할 겁니다. 즉, 이 녀석을 선택이 된 상태에서 modify 한번 들어가 보세요. modify list가 있을까요? modify list라고 있죠? 리스트를 눌러보면은 쭉 내려가면 익스트루드란 말은 뭐예요? 튀어나오게 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 얘를 튀어나오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누르시고 벌써 튀어나왔네.
어마운트를 0.2를 주세요. 0.1을. 그리고 세그먼트 값을 3개 정도 해줍니다. 그럼 이게 세그먼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지금 내가 뭘 하려면 하면은 이 방석 부분을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를 조금 더 할까? 잠깐만. 4개 정도. 4개 정도로 합시다. 자, 세그먼트가 지금 0이었어. 아까 원래 1이었어요. 그거를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진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녀석을 폴리곤으로 바꿔주시고, 버텍스를 눌러서 제일 위인 녀석을 선택한 후, 그거를 비율을 봅시다. 스케일을 가지고 조금 줄여줍니다. 네? 네? 또 줄여줍니다. 어? 네, 이 녀석들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 또 해야지 제대로 되겠지. 밑에 녀석은 선택이 된 상태에서 탑 뷰에서 스케일 버튼을 가지고 작게 만들어줍니다. 대충 약간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줬죠. 이 녀석을 나중에 해가지고 뭐 메쉬 스무스 이런 걸 써도 돼요. 자, 다시 할게. 선택하고 모디파이 들어가서 쭉 내려가면은 M으로 시작하는 메쉬 스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커졌다. 쓰지 맙시다. 봅시다. 자,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 여기 밑에 여기를 더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 일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한 거거든,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내용은 아닌데, 요 엣지를 선택을 하시고, 커넥트 값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을 많이 줘야겠지. 뭐, 누르고, 도 마찬가지로, 커넥트 해가지고, 9개 정도, 또, 9개. 여기도 또 세그먼트를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일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안 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또 조금 오래가 나긴 했는데,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자, 이 녀석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줍시다. 올려줬죠. 자, 이제 다 됐고, 이 녀석을 Z축상의 제로 지점 근처로 일단 가져갑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자, 그거는 이유가 여기 이제 이 풋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레그. 그래서 레그는 스탠다드의 박스를 가지고 그냥 만들려고 그래요. 내려주면 되고. 키는 마이너스 0.7을 해주시면 되고, 0.5에 0.5를 주시면 됩니다. 0.05에 0.05에 0.7.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변형을 줄게요. 변형을 주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 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일단 바꿔줍니다. 애터블 폴리곤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버텍스 4개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했지만 평면도 상으로 옮겨갈 때 이거 화면 옮겨갈 때는 휠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일 버튼을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위에 삼각형 있고 밑에 삼각형 있잖아. 우리는 반드시 밑에 버텍스의 위치를 Z축상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변형을 줄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작은 삼각형에다가 갖다 대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시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보세요. 얘를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가져갑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미로 우리 썼잖아요. 미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자, 미로가 된 녀석은 이쪽으로 옮겨갑시다. 마찬가지로 이 두 녀석을 미로 카피를 하는데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카피를 해줍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이게 좀 완성이 된 건 아니고 끝에 부분을 뭐 이제 이렇게 스무스하게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데 대략적으로 로프트의 개념을 이와 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다 들어왔나 지금? 19명, 한 명이 안 들어왔네. 자, 요거 30분이 됐으니까 요걸 가지고 출석을 할게요. 다시 자, 요걸 다시 해야겠지? 어떻게 할까? 다시 할까? 아니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니? 다시 시행할까요? 네, 할게요. 자, 버리고. 자, 로프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이 조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거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은 단면을 만들고, 경로를 만들고, 그 단면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3차원 형태를 만들어가는 형식이에요. 물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쉐입의 어떤 그런 개념과 폴리곤의 개념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편집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프론트 뷰에서 단면을 먼저 만들어 봅시다. 단면은 자, create 천천히 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create 그다음에 shape, create shape, 그다음에 rectangle, 자, create shape, rectangle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박스 크기는 0.45에 0.15 크기로 만들어 줍니다. 0.45에 0.15 크기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0.45, 0.15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렉탱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쉬프트 버튼을 눌러서 카피를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얘가 속성이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안 만들어져요. 자, 다시 작은 단면을 만들어 볼게요. Create, Shape, Rectangle. 그래서 같이 작은 녀석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녀석은 0.3에 0.12 사이즈로 만들어 줄게요. 0.3에 0.12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자, 만든 김에 여기다가 그냥 이 경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건 탑뷰에서 만들으시면 됩니다. 크기는 0.65, 0.65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헷갈리니까 이 이름을 써볼게. 이거는 내가 그냥 경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 녀석들은 단면 1, 단면 2로 해야겠다. 2, 단면 1 이렇게 만들어줘. 자, 이 같은 것들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 형태를 변형을 줄게요. 변형을 주는 방법은 선택을 하시고 변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일단은 바꿔줍시다. 방법은 마우스를 기지모에다 갖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밑에 컨버트 2가 나올 거야. 컨버트란 말은 뭘 변환하다, 전환하다 이런 뜻이잖아. 컨버트 2 에디터블 폴리로 하시면 안 되는데 얘는 폴리곤이 아니잖아. 스플라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컨버터 투 에디터블 스플라인 즉 선 상태는 무조건 스플라인이고 입체는 폴리곤 이 두 가지 메쉬는 거의 안 써요. 우리가 쓰는 건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사실은. 컨버터 투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줍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스플라인으로 바꿔주시고 얘도 컨버터 투 스플라인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 세 가지 형식을 다 스플라인으로 바꿔준 상태에서 에디터블 스플라인이죠. 이 녀석을 선택하고 큰 녀석 거기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해 보죠. 자, 이 버텍스 선택하는 거나 밑에 보면은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때 인터폴레이션 값이 보일 거야. 이 인터폴레이션 값은 부드러울수록 좋잖아. 먼저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버텍스를 선택하시고 X축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이동해 봅시다. 많이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두 녀석을 마우스를 이 빨간색 도트에다 갖다 대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비저로 바꿔줍니다. 비저로 바꿔줘 보세요. 바꿨죠? 바꿨더니 완전히 엉망이지. 엉망일 때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을 살짝 위로 조금 올려주시고 두 개가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X축, Y축이 다 선택이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되잖아. 핸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만들어줍니다. 방법은 여기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면 돼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때 뒤에 있는 그 버텍스는 뒤로 살짝 좀 빼주세요.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쉐입이 나올 거야. 그죠? 자, 이 녀석은 지금 현재 비저 코너로 되어 있거든요. 비저는 이 핸들이 직각으로 되어 있잖아. 비저 코너는 이렇게 각도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Y축에 있는 것의 각도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이 녀석도 살짝 이동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단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때 얘네들이 너무 딱딱딱 끊어지잖아. 즉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폴과 폴과 폴 사이에 스텝을 몇 개를 줄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그럼 6개가 주니까 딱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나잖아. 이거를 24로 바꿔주겠습니다. 24로 바꿔주면은 파일의 용량이 이제 커지는 거죠. 시입 상태에서는 별로 크지 않은데 얘를 로프트나 뭐 이런 거 쓰면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자, 다 됐고 그다음에 버텍스를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위로 버텍스에서 위로 위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봅시다. 이 녀석도 똑같은 거죠. 버텍스를 가지고 좀 잡아당겨요. 얘는 살짝만 조금만 잡아당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살짝 위로 올려주시고 X축으로 조금 빼주시고 그렇죠? 자, 이 두 개를 다 비즈로 바꿔주시고 핸들을 통해 가지고
형태를 조금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인터폴레이션 값을 24를 한번 줘봅시다. 훨씬 더 부드러워지겠죠? 올라간다. 자, 그럼 단면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경로를 볼게요. 지금 경로가 써놨잖아. 자, 좀 기다릴게요. 한 3분만 기다려 볼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카메라가 왜 안 켜지냐? 자, 다 된 사람은 자, 이 녀석을 마찬가지로 이 경로도 선택을 해가지고 아까 이제 에즈볼 스플라인 상태로 바꿨잖아. 마찬가지로 버텍스를 눌러서 위에 있는 두 개의 버텍스를 선택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필렛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렛, 챔퍼, 그다음에 크로스 인서트 다 이 목수들이 쓰는 미국의 카펜터, 목수가 쓰는 이제 단어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필렛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치를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될 거예요. 다시 위에 두 개의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 이제 스플라인 상태가 이미 된 거잖아. 그죠? 여기서 필렛 값을 최고로 주세요. 이때 인터폴레이션 값을 보면 아직도 6으로 돼 있잖아요. 이 녀석도 24로 바꿔주시고 훨씬 더 부드러워지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필렛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버텍스가 서로 안 만나서 여기 이제 나중에 오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용접을 해서 붙일 거예요. 붙이는 방법은 두 개의 버텍스를 동시에 선택하시고 얘하고 얘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냐. 그 거리를 감안해서 밑에 쭉 가면 이제 웰드라고 나와요. 웰드에 보면은 0.7로 돼 있지. 이게 원래는 0으로 돼 있을 거야. 이걸 내가 이제 0. 뭐 한 뭐 1로 바꿔 이 정도. 그럼 뭐예요? 0.1m 안에 있는 것은 다 한꺼번에 웰드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여기서 웰드를 한번 딱 눌러볼게요. 그러면 짠 하고 이제 붙습니다. 얘네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와 같이 다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버텍스 상태에서 작업을 한 거잖아. 이것을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 뷰를 보면서 뷰를 옮겨갈 때는 휠을 누르시면 돼요. 휠을. 자, 이 상태에서 Z축 방향으로
Shift 버튼을 누르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카피가 될 거예요. 이때 카피냐 인스턴스냐 레퍼런스냐 세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카피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이건 경로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방석이라고 할까? 방석이라고 할게. 자,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방석은 완성이 됐어. 얘는 선택을 해가지고 잠시 헷갈리니까 가려놓읍시다. 가려놓는 방법은 선택을 한 다음에 디스플레이로 갑시다. 디스플레이는 지오메트리 옆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다섯 번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선택된 것에 대해서 hide selected를 하면 뭐예요? 선택된 것을 hide, 감추겠다는 뜻이죠. 자, hide select를 눌러서 밑에 있는 거 살짝 감춰 놓읍시다. 그러면은 이제는 단면 두 개와 경로 하나가 남았어요. 자, 경로인데 문제는 우리가 의자를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등받이가. 그러니까 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modify에 가서 vertex가 아니라 segment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없어졌습니다. 다시 스플랜 상태로 위로 올라가서 자, 이게 됐죠. 자, 이제는 이 경로에 따라서 이 단면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방법은 경로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Create, Geometry, Compound Object에 들어갑니다. 여기 Loft라는 명령어가 있죠. 로프트를 선택하시고 지금 현재 경로가 선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Get Shape, 즉 단면을 선택해 주면 된다. Get Shape를 해가지고 작은 녀석을 선택을 해주시고 50% 지정해서 Get Shape를 해서 큰 녀석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100% 지정해서 Get Shape를 해서 작은 녀석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다 됐죠? 자, 이때 보면은 얘가 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 이와 같이 완성된 형태를 선택이 된 상태에서 Modify를 가봅시다. 로프트가 있죠. 로프트에 플러스된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쉐입이 나옵니다. 우리는 쉐입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이 녀석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Y축으로 올리는데 Z축은 Y축으로 얘가 밑에가 평평해질 때까지 올려줍니다. 네?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보면 경로가 있는데 경로를 침범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움직여줍니다. 이 녀석도 단면을 여기까지 이동을 해주시고 또 이동을 해줍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형태는 다 만들어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못 만들었던 그 방석을 다시 가져옵니다. unhide all을 하면은 방석이 나오죠. 헷갈리니까 hide unselected를 해가지고 이 방석만 놔둔 상태에서 방석을 가져오는 작업을 해볼게요. 얘를 modify 들어가면은 modify list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눌러보시면은 extrude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0.1로 만들어 주시고 세그먼트로 4 정도로 주세요. 자, 여기서 지금 엣지가 잘 안 보이잖아.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를 요 쉐이디드에다 갖다 대면은 엣지드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엣지가 다 나오지.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익스트루드 됐기 때문에 얘를 일단은 폴리곤으로 바꿔줍니다. 에디터블 convert to editable poly.
그리고 나서 녀석들을 위로 좀 올려주시고, 자꾸 놓고 들어가 있어. 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될 것 같아. 자, 이 상태에서 제일 위에 있는 녀석을 선택하고, 휠을 탑 뷰로 간 다음에 휠을 눌러보세요. 그럼 이쪽으로 이동이 됐죠?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가지고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이 있는데 작은 삼각형에 갖다 대고 움직여줍니다. 자, 올라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스케일 버튼을 가지고 살짝 입니다. 물론 이 두 녀석도 조정을 좀 해줘야겠죠. 제 밑에 있는 녀석. 맞습니다. 그리고 메시 스무스를 해주면 되는데 메시 스무스의 원리를 한 6주차, 7주차째 가르쳐 줄 거예요. 이 세그먼트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얘가 확 돌아가거든? 이상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자, 4개가 쏟아져 돼 있잖아. 여기다가 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중간 지점. 커넥트를 해가지고 쭉 올려주죠. 너무 아주 비슷하게 한 12 정도 올려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커넥트. 네? 커넥트. 봅시다.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세그먼트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M으로 시작하는 메쉬 스무스를 해줍니다. 메쉬, 이 라인들을 부드럽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메쉬 스무스를 시행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터레이션 값이 있는데 얘를 한 2 정도로 줘요.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방석이 완성이 됐습니다. 만약에 방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폴리곤으로 가가지고 버텍스를 가지고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자, 언하이드 올을 해서 원래 상태로 놔두고 방석을 위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전체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훗을 만들려면은 탑뷰에서 해야 되잖아요. 탑뷰의 제로 지점에서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가압적인 제로 제로 지점에다가 살짝 갖다 놓습니다. 올라가면 안 되고 이렇게 됐네 이제. 자, 그리고 Create Geometry Standard Primitive 박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다리를 훗을 만듭니다. 훗의 크기는 0.05에 0.05에 0.7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7이 아니라 0.5인데 너무 짧아 보여요. 스케일상으로. 사실 마음에 안 들어서 7로 합시다. 자, 이와 같이 훗이 만들어지고 나서 훗 만들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 빠른가 내가 지금? 빠른가요? 이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속도 조절을 하지. 빠르구나. 아, 그렇구나. 아,
요거는 내가 녹화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릴게요.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 그래도 빠르구나. 이게, 이게 좀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걸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꾸 빨라지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 조금, 요거는 그러면은, 이거 다시 또 반복하기는 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요거는 그냥 내가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둘게요. 다시 한번 복습. 요 다음 부분부터는 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게. 자, 이 다리는 만들기 쉬워요. 자, 이거 만들었으니까 얘를 폴리곤으로 바꿔주시고, 버텍스를 눌러가지고 밑에 있는 걸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얘를 여기서 스케일 버튼을 가지고 눌러주면 안 되고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거든. 방법은 마우스를 탑 위에다 갖다 대고 휠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일 버튼에 누르고 그러면 큰 삼각형이 있고 작은 삼각형이 있죠. 작은 삼각형은 X, Y 방향으로만 스케일을 조정을 해주는 거고 큰 삼각형은 X, Y, Z가 다 소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부분에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밑으로 드래그를 시켜봅니다. 그럼 이렇게 작아질 거야. 대략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무브 툴을 이용해서 잘 보세요. 지금 밑에 있는 4개가 선택이 된 상태잖아요. 가급적인 45도 방향으로 쭉 뻗습니다. 자, 이 가운데 선이 있죠. 선이 일치하게 하면 돼요. 45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리 하나가 만들어졌고, 이 다리, 색깔을 좀 바꿉시다. 나무 색깔. 이 녀석을 이쪽으로 카피합시다. 카피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미러 카피를 배웠잖아. 그죠? 선택을 하시고, 미러를 선택을 해서, 자, 선택하는데 Y축이 아니라 X축이 되겠죠? No copy, copy 인스턴스인데 얘는 인스턴스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OK 눌러주시고, 위치를 바꿔줍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녀석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Y축으로 미러 카피를 해줍시다. Y축으로. 인스턴스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쭉 올라갈게요. 그러면은